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 버나드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또 폭락을 했네요. 엊그저께도 폭락을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리뷰를 못 해드렸는데 오늘도 또 이틀 연속 폭락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다우산업이 1.43 떨어졌고 나스닥이 2.78 진짜 많이 떨어진 겁니다. 2% 이상 떨어진 거면은 진짜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S&P 500도 1.9% 거의 2%가량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맵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43%, 그리고 애플이 2% 떨어졌고 페이팔도 3%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3%나 떨어졌고 디즈니도 1.77, 넷플릭스도 3.68, 아마존도 3.59, 테슬라가 4.92. 거의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도 7%나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맵을 보시면은 녹색이 없고 피바다죠.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별로 보면은 에너지랑 유틸리티 빼고는 다 떨어졌습니다. 다 빨간색이죠. 올 섹터가 거의 빨간색이고 에너지만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떨어졌냐 보시면은 제가 오늘 방송할 내용인데 일단은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내 최고치를 해서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결국은 물가 상승 압박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을 하락시켰고요. 그거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임박했다고 이런 소식 때문에 더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저의 생각이랑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QQQ가 3%나 빠졌고, TQ이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TQQQ도 9.4%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SPI도 1.97 빠졌고, 뭐 UPR도 5.96 빠졌고, FNGS 팡플러스죠. 3.32% 빠졌고, FNGO도 9.65, 그 다음에 BULG도 11.5% 빠졌고, 쏙스! 우리가 좋아하는 쏙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쏙스도 5%나 빠졌어요. 5.09 빠졌고, 속쓰리게 하는 속쓰리 SOXL이 14.82%. 제가 많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서 이건 추천을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좋다가 아니라 변동성이 너무 크다. 속스도 5%나 빠졌는데 이게 3배짜리니까 속쓰리게 SOXL도 속쓰리게 14%나 빠졌다. TQQQ는 9% 빠졌는데 이거는 14%나 빠진다. 속쓰리죠. 속쓰리잖아요. 그래서 SOXL. 이런 게 속쓰릴 수 있으니까 추천을 잘 안 해드리고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네. 계속 올라가면서 원래 10년물 국채 금리만 올라갔을 때는 주가가 그렇게 반응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10년물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올라가니까 이게 연쇄작용으로 작용하면은 오히려 악재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올라가면은 악재로 안 나오는데 복합적으로 오니까 이게 또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안 좋은데 요즘 시장에는 금리 올라가는 걸로는 반응을 안 했는데 CPI나 소비자 물가지수나 러시아 이런 사태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임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도 복합적으로 곱하기가 되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CPI 지수가 예측이 7.3%인데 7.5%로 40년 내 최고치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 때문에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7.5% 상승, 지지율 고민하고 있고, 바이든도 11월에 선거가 있어서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6.2에서 6.8, 7.1, 7.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작년 10월부터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연료유가 46%, 식료품이 7%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물가 상승한 부분이 뭐냐 그런 거 다시 한번 보실게요. Where is inflation is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렌탈카가 뭐냐면 차 빌리는 거 있잖아요. 렌터카, 그 요금이 올랐고, 가솔린이 올랐고,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도 올랐고, 호텔 빌리는 거, 그리고 통신이 아니라
운송이나 아니면 교통 이런 게 올랐고, 퍼니처, 가구, 그 다음에 새로운 신차, 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런 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뭐, 집에서 식료품 가격이나 이런 게 오르면은, 일단은 렌탈카나, 렌터카나, 뭐, 원유나, 중고차나 이런 게 다 공급망 부족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공급망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막히면서 이런 게 이슈 때문에 올랐는데 이제 일때는 오미크론이 이제 진정되면서 코로나도 풀리면서 이제 봉쇄를 푸는 지금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급망이 원활하게 뚫리면은 뭐 렌터카나 뭐 원유나 유스카 뭐 중고차 그다음에 뭐 호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구도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 이런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신차도 이제 공급망 해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풀리겠죠. 그러면서 풀리겠고 그다음에 공급망 해소가 되면은 우리가 먹는 식료품이나 뭐 주택 가격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게 결국은 오미크론이나 이런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사태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그게 해결이 되면은 결국 다시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한글로 돼 있잖아요. 연료유, 뭐 중고차 트럭, 휘발유 이런 게 다 공급망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결국은 이런 물가도 잡히지 않을까. 굳이 막 금리 인상을 심하게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봉쇄가 풀리고 그런 게 풀리면은 결국은 공급망이 원활하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하반기 정도에 되면은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을 뭐 3월에는 뭐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약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초반이니까 보여주는 액션으로. 근데 후반 갈수록 점점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상을 약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 지지율을 유지하려면은 상승하려면은 결국은 경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면은 경기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CPI 지수가 높게 나와서 연준 금리도 뭐 0.25%씩 7차례 회의가 거의 7차례 있거든요. 미연준 회의가. 그래서 7차례 인상하는 거 아니냐. 골드만삭스는 지금 좋아하고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서 연준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지나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골드만삭스가 금융회사잖아요. 금융회사면 금리가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뭐 7%뭐 7차례나 또 겁주는 사람들은 그냥 당장 3월에 1%가 오르는 거 아니냐고 금리 인상이 그렇게 막 겁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지켜봐야 되고요. 우리가 막 감히 엄청나게 예측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문제죠. 이게 며칠 내에 좀 문제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는 말씀이 며칠간은 굳이 그 매매를 하지 말아라. 뭐 지금 주말이 껴서 이제 다행인데 주말 지나고 월요일도 한번 지켜봐보자.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들어갈 수도 있다. 침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내 국민들을 48시간 내에 이틀 내에 떠나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정도 하면은 점점 위기감이 고조된 거고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도중에 아니면 끝난 뒤에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이징 올림픽이 예전에 2008년에 하계 올림픽 했었잖아요. 그때도 러시아가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침공한 적이 있거든요. 다른데 어디더라 거기가 마케도니아인가 어디지 거기 유럽 지역 러시아가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때도 침공한 적이 있어서 지금도 거의 데자뷰 아니냐 이렇게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침공이 임박했다는 게 나토군이랑 미군도 지금 여기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아니면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에스토니아 이쪽 발트에도 병력을 발트 3국 병력을 주둔해 놨고 흑해에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도 똑같습니다. 러시아도 발트해랑 흑해랑 흑해 뭐 북해 발트해에 함대를 직결해 놓고 진짜 당장 땅 치면은 쳐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러시아 크림반도가 여기 있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진짜 일촉즉발의 사태다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제는 예측을 할 필요 없고, 저는 그래도 전쟁이 안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이런 위기가 올라가니까 원유값은 진짜 100달러, 뭐 이제는 뭐 93달러인데 지금 원달러 원유가, 근데 배럴당 이제 100달러 아니면 12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있고, 오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해서 그런 거래요. 반도체에 필요한 네온가스가 90%가 우크라이나산이고 팔라듐이 35%가 러시아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런 공급망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오늘 4.83% 급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급락한 건데,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망이 차질이 되니까 다 이제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는 뭐 국내 증시, 만약에 한국 증시 있잖아요, 코스피만 볼 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보고, 세계 여러 나라가 이제는 거의 커플링이라고 하죠. 거의 하나로 묶여서 가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뭐 차이나 전기차도 하지만 뭐 TQQQ도 하잖아요, 나스닥도. 다 미국 장을 봐드리는 게 다 연결이 됩니다. 미국도 연결되고 한국도 연결되고, 다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돈이, 왜냐하면 이 한 나라에서 도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달러가 도니까 결국은 다 영향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눈을 여러분들도 기르셔야 되고, 뉴스를 전체적으로 봐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러시아랑 전쟁 위기로 얻는 것이,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두 나라 유럽 내에 존재감을 과시하는 겁니다. 원래는 요즘은 유럽 애들이 전쟁이 별로 없으니까 유럽에서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가 미국이랑 러시아를 어느 정도 좀 무시를 해석하거든요. 자기들이 잘 산다고. 근데 이제는 전쟁 위기가 오니까 다시 이제 존재감이 과시되는 거죠. 유럽 애들은 일단은 유럽 인구가 적고, 그다음에 인구가 적고, 뭐라고 해야지, 군사비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가 일단은 GDP는 낮지만 군사비에 많이 투자하니까 러시아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군사력은 세니까. 군사력이 약한 게 이제 부각되면서 미국이랑 러시아가 이제 유럽 내에서 입지감이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미국도 이제 시엘가스 혁명으로 가스를 수출하거든요, 원유랑. 그래서 수출하는 이제 나라입니다, 미국도 이제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위기감을 고조하면은, 아까 원유 가격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둘 다 이익입니다. 둘 다 이제 겨울이라서 가스랑 원유 값을 수출 이익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방산업체가 이제 더 수출을 하고 돈을, 이윤을 더 챙길 수 있겠죠. 대표적인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러시아 위기가 거의 중점되고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산업체도, 미국 방산업체도 수출로 돈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징 올림픽 미국이 보이콧 했잖아요, 외교적으로. 그거 흥행 실패까지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목이 중심되니까, 이제 베이징 올림픽은 이제는 뒷전이 되면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다. 이거는 미국의 입장이죠. 미국의 의도가, 이런 의도가 여러 개 있어서, 그래서 전쟁을 굳이 하지는 않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이런 이득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감만 조성하고 결국은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잘 안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는 최악을 대비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TQQQ나 아니면은 우량주들 있잖아요. 우량주들도 박앤세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TQQQ를 보면은 계속 제가 48달러에 못 샀다고 아쉬워했잖아요. 근데 계속 여기 눌림목 자리가 줍니다. 48달러 더 내려갈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전쟁이 나버리면은 뭐 48달러가 아니라 30달러까지 내려가겠죠. 그럼 그때는 진짜 우리가 귀여웠다. 우리가 예전에 9.11도 있었고, 걸프전도 있었고, 여러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있었고, 그때 떨어졌지만 결국 올랐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떨어질 때가, 나중에 보면은 위기 때가 기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변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엔 자잖아요. 원래 미국 거래하면은. 근데 자기 전에 매수를 걸어놓고 싶은데 오히려 이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50달러에 걸어놨는데
종가에는 40달러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달러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LOC 거래라고 있습니다. LOC 거래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LOC 거래로 10달러에 매수를 눌러 놓으면은 종가가 10달러보다 이하, 그러니까 미치면은 매수가 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키움증권으로 한번 볼게요. 키움증권으로 지금 뭐 주문 한번 하는 거 여기 있거든요. 여기 주문할 때 매수 여기 누르시고, 그다음에 지정가에서 LOC라고 있어요. LOC 거래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한 주 하면은 내가 396달러, QQQ를 한번 볼게요. QQQ 347달러잖아요. 그래서 LOC 거래로 걸고 싶다. 그래서 LOC 거래를 하고 347달러로 한 주 만약에 매수를 누른다고 하면은 결국 이 가격보다 낮게 종가가 형성되면은 매수가 되는 거고, 높게 되면 매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보다 손해는 안 본다 이거죠. 종가 기준으로. 근데 만약 올라버리면 또 손해겠지만, 이런 지금 폭락장에는 이런 그 매수 기법이 더 좋지 않을까. LOC 거래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LOC 거래 추천드리고요. 결론은 우리가 이런 시장 움직임이나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위기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위기 때가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갔다. 꾸준히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이런 거는 미국장은 꾸준히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꾸준히 올라가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진짜 현금 비중을 갖고 계세요. 좀 다음 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3월까지는 이제 우리가 풀매수는 아니고 점점 지켜보면서 가는 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분산 투자 꼭 하시고요.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좋은 ETF들 있잖아요. 지금 다 저점으로 또 올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도 그렇고 S&P 500, 미국 나스닥 100 이거 월요일날 열리면은 무조건 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이 떨어졌으니까. 팡플러스도 그렇고 지금 다 떨어질 것 같거든요. 미국 테크 탑10도 그렇고 나스닥 테크도 그렇고 이거 다 지금 저점이에요. 저점이니까 밀리면은 저점에서 조금씩 분할로 계속 들어가시라. 지금은 수량을 늘릴 때다. 주식 수량을 늘릴 지금 타이밍이니까 뭐 수익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욕심내지 말고, 오늘 이번 장세 있잖아요. 올해일 수도 있어요. 올해나 뭐 이번 3월달까지나 그냥 주식 수량을 내가 월급 들어오면은 매달 적립식으로 주식 수량을 늘려가자. 이제는 수익률보다 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흔드는 장세가 올 테니까 진짜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흔들려서 더 많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장기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꼭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그리고 여러분 구독이랑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제 방송 매일 봐주시면은 제가 긍정적인 이런 메시지도 많이 건넬 테니까 매일 방송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릴 말은 뭐 주요 뭐 명인들 있잖아요. 투자의 명인이라고 하잖아요. 워렌 버핏이든 뭐 피터 린치든 존 템플턴이든 다 한 가지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런 시장이 악재와 고통과 옆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때, 그때가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은 주가는 저점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런 명인들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꼭 지금 용기를 좀 내보자. 지금 이런 변동성이 있고 위기 때 용기를 조금만이라도 좀 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